그다음에 앞에서 제가 셀프 미션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중에 같이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꾸준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겁이 났어요. 진짜 평범한 일반인인데 내가 무슨 누구랑 같이 뭐를 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정말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았는가? 주변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들에게 감사했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삶의 목적이 있었는가? 머릿속에 띵 한 거예요. 저는 너무 제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식구, 막 그냥 내 주위에 아는 사람, 이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그렇다고 피해를 주면서 산 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너무 나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존재들인데, 근데 이렇게 깨달음은 왔지만 그렇다고 내가 무슨 가치를 전달하지? 퀘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가치, 내가 뭐가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게 있을까? 근데 이런 질문들을 성공자 마인드 독서라는 프로젝트에서 같이 읽었는데, 거기 미션지기님이 이런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회사 이 업무 외에도 제가 회사를 휴직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난임이라는 거는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외부인자잖아요.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로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끝까지 어쨌든 나의 조종칸을 놓지 않고 내가 내 삶의 방향키를 끝까지 잡고 주체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내가 이미 증명을 하고 있으니 이거를 남들에게 좀 얘기해주고 비슷한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희망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이제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게 해서 내 꿈 소생이라는 프로젝트를 2019년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잊고 있던, 묻혀져 있던, 죽은 줄 알았던 내 꿈을 다시 심폐소생해서 한번 살려봅시다 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열매꽃님께서 브런치 작가로 활동 중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작품을 안 올려서 민망한데, 제가 살리고 싶은 저의 꿈은 작가로 정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 묻혀져 있던 작가의 꿈을 살려내서 심폐소생해보자. 그래서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그 작은 액션을 A4 한 페이지씩 매일 글쓰기로 정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토글스라는 또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모르고 저 혼자 이제 저렇게 한 거예요. 꾸역꾸역.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A4지 한 페이지씩 매일 글을 썼어요. 네, 프로젝트는 11월 11일에 시작했는데 첫 프로젝트니까 이게 뭔가 문제점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저 혼자 시작을 해봤거든요. 가동을. 그래서 저는 11월 2일부터 이제 글을 썼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쓰고 이제 한 달이 좀 지나고 나서 브런치 신청을 했어요. 근데 브런치는 한 번에 당첨되는 곳이 아니래요. 근데 그래서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된 거예요, 승인이.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승인이 되고 나서 근데 너무 얼떨떨하더라고. 무슨 글을 써야 되지? 아직 계획도 없는데. 그래서 못 쓰고 있다가 2020년 새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됐으니까 새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1월 1일에 글을 올렸어요. 한 번 올리니까 또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뒤에 또 글을 올렸어요. 1월 3일에. 근데 그 글이 1월 7일에 인기글에 올랐어요.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몇몇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글을 쓰세요? 브런치는 어떻게 해야 이제 뭐 승인이 나나요? 이런 거 질문을 주세요. 근데 저는 제가 뭔가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없고, 그래서 뭘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뭔가 대단한 비법이 혹시 있었나, 내가 놓친. 근데 이거더라고요.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34편의 서로 다른 주제의 글을 썼어요. 에세이를. 매일매일 썼어요. 정말 빠지지 않고. 어떤 날은 막 글이 잘 써져서 A4지 2페이지도 쓰고 3페이지도 쓰고 적어도 최소 1페이지 이상씩 매일 썼어요. 40페이지 이상을 쓴 거예요. 이게 저는 비법이라고 생각해요. 글쓰기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글쓰기는 처음에는,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질보다는 양인 것 같아요. 일단 뭐가 많이 쌓여야 그 안에서 향기도 느껴지고 모양도 갖춰지고 나만의 색깔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매일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근데 글감이 없어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휴직하 했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언제 집 밖을 나가냐면 마트 갈 때랑 도서관 갈 때. 요거 빼놓고는 집 밖을 나가질 않아요. 집에서 하루 종일 쑥뜸 뜨고요. 한약 먹고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뭐 새로울 게 있겠어요. 그쵸? 글감은 모든 일상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대화 나눈 데도 있고요. 여기까지 지금 오시면서 봤던 거리 풍경 속에도 있고요. 오늘 내가 집에 가서 볼 TV 드라마 속에도 있고요. 쇼프로에도 있고요. 라디오에도 있고요. 광고에도 있고요. 저 실제로 공익 광고를 듣고 글을 쓴 적도 있어요. 듣기에 대해서 다음 사람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거 공익 광고 들어보셨죠? 그걸 듣고도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런 모든 생활 속에, 그리고 책을 읽다가도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작가의 글쓰기는 책을 읽다가 이 전체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장이 나의 과거를 소환하거나 내 경험을 소환하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글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읽으세요라고 새벽이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깨끗하게 읽으시나요? 뭐 어떻게 읽으시나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책을 엄청 깨끗하게 보는 사람이었어요. 다 중고나라에 바로 갖다 팔아도 제값 받을 수 있을 만큼. 접는 것도 싫어요. 저희 아빠가 자꾸 접으셔가지고 제가 엄청 짜증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밑줄 긋고 바로바로 그렇게 생각나는 걸 써놔요. 그럼 그게 다 글감이 되더라고요. 소재가 나중에. 그래서 글 쓸 거 없는 날은 예전에 읽었던 책에 내가 써놨던 거 봐요. 이 생각을 했었구나.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이런 경험이랑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인풋 인자들 중에 한 두세 가지를 이렇게 만약에 엮을 수 있으면 정말 훌륭한 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대단한 작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책을 낸 적도 없고요. 뭐 등단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훌륭한 글이라는 거는 엄청 수려하고 멋진 문장 이런 게 아니라 글 속에 자기 자신을 담는 게 저는 가장 훌륭한 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 그 글쓴이가 보이는 책 있잖아요. 저는 그게 잘 쓴 글이 아닌가, 훌륭한 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많은 책을 통해서 글쓰기를 배웠어요. 제가 글쓰기의 교훈을 많이 얻었던 책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글쓰기의 여러 가지 효과, 뭐 글을 통해서 글을 잘 쓰고 나중에 뭐 작가도 될 수 있고 브런치 작가도 되고 블로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저 글쓰기가 가진 정말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치유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아까 세 번째 시험관 시술에 실패하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 계곡 속 깊숙이 빠진 것 같고 탈출구가 없는 것 같다고 했을 때 글을 썼어요. 글이 너무너무 잘 써져요.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마음이 힘들 때 글이 훨씬 잘 써져요. 멈춤 없이 공감하시나요? 정말 잘 써져요. 왜 잘 써지냐면 글 속에 저를 담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아이가 넘어져서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그냥 덮어두면 이렇게 밴드 붙여두고 하면 잘 안 낫잖아요. 상처를 드러내고 이걸 세상에 드러내야지 딱지가 않고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마음의 상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은 글을 써보세요 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꿈소생 프로젝트는 사실 조용하게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크지 않은 프로젝트예요. 다음 주에 이제 3기가 끝나요. 3기가 끝나면 아직 공지는 하지 않았지만 4기를 3월 달에 다시 모집을 하려고 해요. 제가 내 꿈소생 프로젝트를 이제 한 5개월 차에 접어들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셀프 미션도 한 4개월 했잖아요. 거의 9개월, 10개월에 가까운 시간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지. 근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거 많이 하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꿈을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 쓰세요. 비전 보드를 만들고 집에다 붙여두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 꿈을 위한 액션이 있어야 돼요. 동사적인 삶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꿈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꿈과 연관된. 내 꿈 소생의 모토가 그거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계속 저 혼자 실험을 해보고 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실험을 해보고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일단 큰 꿈을 꾸시고요. 그걸 가능한 잘게 나눠요. 이렇게까지 작아도 되냐? 이렇게 형편없는 거를 내가 한다고 무슨 꿈을 이루냐 싶게 잘게 나눠서 그거를 하루에 나의 목표로 삼아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을 하세요. 그리고 그 전에 목표를 공표하세요. 사람들한테. 나 이런 꿈을 위해서 오늘부터 이런 거 할 거예요. 제가 했던 것처럼 저 작가가 되기 위해서 매일 A4 한 페이지씩 매일 쓰고 기록 남길게요. 그리고 기록을 남겨요. 실제로. 근데 하다 보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제 셀프 미션 할 때 좀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막 지쳐도 누가 응원해 줄 사람 하나 없어요. 남편도 제 블로그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응원을 안 해주니까 좀 힘들어요. 조력자나 페이스메이커가 있으면 너무 좋아요. 하와이에서 800명 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30년 동안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심리학 실험.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실험에서 고위험군, 집안 형편이 어렵고 막 부모님이 학벌도 좋지 않고 이런 아이들은 분명히 안 좋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에 실험을 하거든요. 두 부류로 나눠서. 근데 그런 아이들의 3분의 1이 부모님 직업도 좋고 너무 잘 살고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오히려 더 도덕적이고 더 잘 성장을 했대요. 그 원인을 알고 봤더니 단 한 명이 있었대요. 그 아이에게는. 그 단 한 명은 부모일 수도 있고 할머니나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동네 아저씨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단 한 명. 너가 정말 잘하고 있어. 너가 하는 건 다 가능할 거야. 너를 전폭적으로 내가 지지해 라는 단 한 명이 있으면 그 아이는 도덕적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 3기에서 그런 의미로 마니또제를 신설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니또는 나의 마니또가 혹시나 지쳐서 스탑하고 싶을 때, 쓰러졌을 때 스탑이 아니라 리스타트 하세요 라고 외쳐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계속 시작을 하고 그런 길목마다 작은 성취감들을 배치합니다. 혹시 지쳐서 쓰러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한 텀을 완성하면 나에게 뭔가 보상을 선물을 해주세요. 뭔가 작은 선물, 뭐 물질적인 선물이어도 되고요. 시간이나 공간이어도 되고요. 뭐가 되던 수고했어. 너 한 달 동안 정말 수고했다. 이런 선물을 하나 주고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이렇게 하면은 저는 된다라고 믿고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지속하기 위해선 3가지 액션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 3가지 액션은 뭐냐면 새벽기사, 내 꿈 학원, 감사일기입니다. 이렇게 잘게 쪼갠 나의 미션은 사실 하루 동안 언제라도 진행을 하면 되긴 되는데 뭐 오전 오후에는 회사 일이나 가사 일에 밀리고 밤이 되면 피곤하니까 하기 싫어지고 그 어떤 것에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은 결국 새벽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미라클 모닝 하시잖아요. 여기 미사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새벽 기상을 해서 나만의 시간을, 내 꿈을 위한 액션을 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김승호 회장님이 왜 소원을 100번씩 100일씩 쓰라고 했나요? 결국 잠재의식을 자극하기 위한 거죠. 그 잠재의식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 꿈 학원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때 이런 사람이 이미 돼 있을 거야 라고 학원을 외치고 그 학원을 실천하기 위한 미션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일기. 감사일기 사실 효능은 너무 많죠. 감사일기만 쓰기만 하면 사실 저는 인생이 달라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감사일기만으로도 좀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감사일기의 효능과 효과를 하나만 뽑아보세요 라고 하면 감사일기를 쓰면 이게 되더라고요. 받아들여지고요. 내맡겨질 수 있어요. 어제 열매꽃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20분 강의를 해달래요. 내일이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저 일 안 한 지 지금 1년이 돼가는데 근데 열매꽃님이 나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 자체를 받아들이자. 이것도 뭔가 하늘이 주신 기회니 받아들이자. 그리고 밤에 감사일기에 썼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받아들여서 감사하다. 그리고 내맡겼어요. 지금 내맡긴 게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잖아요. 감사일기를 쓰면 이렇게 받아들임과 내맡기기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길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내 꿈 소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꿈이에요. 사람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꿈산 작가님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애들 키우고 바쁘고 너무 힘들고 내 꿈은 그냥 우리 애들이나 잘 크고 뭐 이러는 거예요. 난 내 꿈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3가지 질문을 드려요. 이것도 이제 명상 책에 나온 얘기인데 꿈을 찾기 위한 명상 관련된 얘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래도 이 질문조차 대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책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하워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상상하라.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생각해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죽음이죠. 열매꽃님은 묘비명이 있는 여자예요. 청소년을 사랑하다간 그리스도의 여자. 열매꽃님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큰 축은 청소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여자예요. 그런 큰 축이 있으니까 그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꿈퍼즈쇼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감사합니다. 빌 게이츠는 사실 컴퓨터 만든 사람으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대요. 자기는 아프리카 질병을 감소시키는데 작은 노력을 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대요. 제가 연이 없어서 물어보진 못했지만 만약에 빌 게이츠 묘비명을 제가 물어본다면 아프리카의 질병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랑하다 간 남자라고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묘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삶의 목표는 결국 그 묘비명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명을 그렇게 적을 수 있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결국 내 꿈이 되고 오늘 나의 하루를 위한 미션의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막 거의 한 2페이지밖에 안 나왔어요. 위미독이라는 독서 모임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6시 하는 모임이거든요. 저녁이 아니라 새벽 6시예요. 제 친구조차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체험을 통해 진입로를 알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들을 귀도 없는 법이다. 너무 공감되시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정한 것도 우리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세계를 넓히고 독이 이해하다 독이잖아요. 나를 이해하고 그리고 다시 또 우리를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자 이런 의미에서 위미독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어느 날 전 또 다른 꿈을 또 꾸겠죠. 그 꿈을 향해서 또 오늘을 이렇게 채워나갈 건데요. 아직 사실 임신은 못했어요. 마지막 차수를 앞두고 있어요. 양준일도 그랬잖아요. 어차피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그 과정을 좀 더 재밌게 즐기려고요. 그래서 저희 2020년 키워드는 재미예요. 이 과정조차, 이 시간조차 재미있게 즐겨보자. 소은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웃기는 것보다 남들을 웃기게 하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웃기게 해주고 끝까지 사랑해 주려고 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뭔지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도 그래 보려고요. 더 많이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대나무숲 같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블로그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